여러분 백지 테스트 보느라 고생 너무 많았고요.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자, 정비례 하기 전에 선대칭 X축, Y축에 대한 대칭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m,n이라는 점이 있으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아니지, 대답해봐 그럼.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와야 돼? 여기 제1사분면, 여기 제2, 제3, 제4사분면이야. 아니지, 대답해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와? 마이너스 m 콤마 n. 자, 조용. 몇 사분면으로 오냐고? 2, 3.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X축이 뭐야? 그러니까 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넌 공부를 안 했어 지금. 수업을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알았어? 자, X축이 여기야. X축에 대해서 그러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로 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m 콤마 마이너스 n이 되는 거라고. 반대로 쓰고 있잖아. 그리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겠죠, 이제. 그쵸? 그래서 요 점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그치? 자, 이번엔 또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올 거고요. 그쵸? 그러면 재현아 여기는 뭐 콤마? 마이너스 m, n. 그치? y축에 대해서면 그러면 x축이 반대로, y좌표 값은 그대로. 하연이 알겠어? 정하연? 이해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90도 이동을 시킨다,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를 여러분 그래요. 자, 도현이가 지금 그림이 잘못됐었어요. 자, 여기에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90도 대칭 이동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90도 대칭 이동도 시킬 수 있어야 돼. 지금 보면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회전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여기로 와야 돼요. 그치? 이거 뭘로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래,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똑같은, 이게 밑으로 3칸 오른쪽으로 1칸 가는 직각삼각형을 90도 회전 이동시킨다 그러면 옆으로 3칸 위로 1칸으로 그려줘야겠다라는 걸, 그치? 이게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접.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라는 거야. 그치?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자, 여기 이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지? 맞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인 거고 이 길이가 1이 될 테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90도만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면 얘는 3,1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반대쪽으로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90도를 이동시켜 보세요 하면은 가로로 3칸, 아래로 1칸만큼 가는 이런 직각삼각형, 여기서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1, 그래서 이 점은 몇 콤마 몇이 될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소리네요. 알겠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점을 90도만큼 회전 이동시킨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원이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배지 테스트를 보면은 딱 보여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냐고.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어떤 점을 요렇게 y는 x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이라고 하자. 1, 2, 3, 4, 5, 6. 얘가 6,1이네. 이 6,1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킬 거라고. 알겠어? 봐봐 얘들아.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우리 뭘 봐줘야 되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이게 딱 수직이 돼야 돼. 이게 대칭 이동의 의미잖아. 맞습니까? 여기서도 그럼 마찬가지야. y는 x에 대해서 아까는 x축에 대해서 이번엔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면서 이게 90도가 되면서 정확하게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그치? 그러면 얘가 몇 콤마 몇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준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고 얘랑 똑같이 이렇게 와야겠구나를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은 1,6이 될 거지. 그치? 근데 y는 x에 대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이동을 시켜주세요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m,n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n,m이 됩니다 라는 거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에서 처음 배우니까 이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거의 암기되다시피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고1 과정을 계속 진행했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당장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중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나중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y는 x라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뭐 x-m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r 제곱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잖아. 이 원의 방정식 자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한 뭐 이 정도의 이렇게 그래프가 원의 방정식이 원이 새롭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x 자리에 요 자리에 y 내용이 들어왔지 y 자리에 x 내용이 들어왔지 그러면 여기서도 y-m의 제곱 더하기 x-n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나중에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중 얘기. 굉장히 나중 얘기. 알겠지? 자, 정비례에 대한 얘기. 이렇게 혀가 꼬이나요, 오늘? 자, y는 하윤아, 정한이 정비례. y는 관계식이 뭐야? y는 ax. 헷갈리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너가 설령 헷갈렸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을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x 값이 어떻게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이때의 y 값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게 y는 ax.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y는 x를 그린다 치면 x가 y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자, 두 개가 같아요를 보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2배가 되면 이게 2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3배가 됐을 때 얘도 3배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마이너스 1배가 됐죠? 당연히 이렇게도 마이너스 1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y는 마이너스 3x예요 라고 하면 xy에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귀찮으니까 이만큼만 쓸게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6,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옳지. 자 그러면서 요렇게가 마이너스 2 아니 그냥 2분의 1배야. 그러니까 요렇게도 2분의 1배야. 그치?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요렇게는 몇 배예요? 항상 마이너스 3배를 보여주는 게 이게 비례상수라고. x 대 y가 1대 마이너스 3이에요를 보여준다. 항상 똑같은 비례. 알겠어? 여러분 상이라는 게 항상 상자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상설, 할인, 매장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어린애들 많이 못 봤더라고.
할인 매장은 뭔지 알죠, 그쵸? 할인 매장. 상설이라는 거는 항상 할인하는 매장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그런 게 없지. 백화점에는 그런 게 절대 없지.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작은 그 골목에 있는 그런 데 보면은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백화점에서 팔던 물건을 지금 2023년에 재고를 예를 들어서 이 셔츠를 100장을 만들었는데 80장이 팔렸어. 그럼 20장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상설 항상 항상 그 할인하는 매장에서 조금 싼 가격에 파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거기서 나오는 항상 상자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울기라고. 기울기면서 비례 상수라고. 항상 마이너스 3을 곱해주는 비율로 x와 y의 b가 존재합니다가 그걸 보여주는 게 기울기이고 비례상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y는 ax, 다시 한번 말하지만 y는 ax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요렇게 된다. 그치? 우상향이다. x값이 요거에서 요거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 x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증가했을 때 y값은 감소한다 라는 거.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팔라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점점 더 가까운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 여러 개 있을 때, 자, 여기서 1, 2, 3, 4라고 하면, 자, y는 ax, y는 bx, y는 cx, y는 dx일 때, 여러분 이 중에서 A, B, C, D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것은 D예요. 그쵸? 근데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A이고 A는 실제로는 값이 가장 작아요. 절대값 말고 실제 값이 가장 작아요. 예원이 이해 잘 됐어요, 지금? 조금 빨랐어요? 조금 빨랐어요. 자, 봐봐. 지금, 자,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 얘가 절대값이 가장 크다라는 건 그래프 보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가장 큰데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음수다라는 소리야. 자, 0이고 그러면 D, C, B, A가 될 거야. 왜? 이게 절대값이 0에서부터의 거리가 가장 큰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제일 작다고. 수직선상에서 제일 왼쪽에 있다고. 이게 제일 작다고. 그쵸? 자, 반비례 설명을 할게요. 반비례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라 그랬어요? y는 뭐분의 어떻게 나와요? 반비례에서 y는 x분의 a. 자, 얘보다 내가 좋아하는 설명은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이면서 넓이가 a인 직사각형. 넓이가 a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면 반비례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잘 들어, 알았지? 자, 그러면 y는 x분의 6이에요를 생각하면 x, y일 때 1이면 합이 6이 뭔 소리야, 곱이 6이어야 되니까 여기 6이죠. x값이 2가 되면 y값은 3이 되고 x값이 3이 되면 2가 되고 6이 되면 1이 되고 추가적으로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되는구나. x값이 곱하기 2가 되고 곱하기 3이 되고 곱하기 4가 되면 이때는 y가 반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돼. 재현아, 왜 그럴까? 곱해서 일정하게 a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얘가 2배가 되잖아? 그럼 얘는 반으로 줄어야겠지.
3배가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로 줄여야겠지. 그래야지. 그치? 요거, 근데 곱해서 1, 2 된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요 A 값에 따라 달라요. 일정하게 똑같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보자. 재현아. 얘는 지금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1, 그래프를 예쁘게 그립시다. 자, 1,6이에요. 하나, 둘, 셋. 1,6을 지나고요. 2, 3, 2, 1, 2, 3, 4, 5, 6, 1이니까 요렇게 곡선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우리한테는 숫자가 이제 양수만 있지 않아요. 중1 과정에서는 음수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x가 y가 마이너스 1이면 곱해서 6을 유지하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6 집중하세요.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네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렇다면 우리는 요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내가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1,6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6이다. 2,3을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6이다. 3,2를 가지고 만들어도 직사각형의 넓이는 6이다. 6,1을 가지고 만들어도 6이다. 반대편에서 여러분 이게 꼭 지금처럼 정수 정수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에 5,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직사각형 넓이는 무조건 6인 거예요. 그쵸? 여기에 1, 2, 2.5, 몇이에요를 가도 이 직사각형 넓이는 무조건 6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점이 y는 x분의 6 위에 있는 점이 2라면 알겠습니까? 정하연 알겠어? 너가 이걸 쓰면서 정비례에 대한 내용이 정비례가 뭔지 반비례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알았으면 쓰다가도 내용을 바꿔 쓸 수 있었어야 된다고. 난 그게 헷갈린다라는 건 나는 굉장히 잘 알아. 진짜로. 알겠어요? 생각하면서 그래요. 자, 얘랑 이제 y는 이번에 x분의 마이너스 8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가 있으면 마이너스 1에 8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에 4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4에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8에 1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x가 y가 만약에 1이면 8, 마이너스 8, 2면 마이너스 4, 4면 마이너스 2, 8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으면 되겠다. 그치? 얘네는 이제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1,8, 2,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2 그리고 8,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요만큼 직사각형이 있으면 얘 넓이 8인 거네. 그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정수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요 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x축 y축의 평행한 선 완성해서 사각형을 그려준다면 직사각형을 그려준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8인 거야. 그치? 자, 반대편으로 그렸어도 여기에 1,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1, 마이너스 8이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고 지금 잘 봐, 재현아. 얘의 절대값이랑 얘의 절대값이랑 이게 마이너스 8이라서 실제값은 작죠? 그쵸? 하지만 절대값은 더 크죠? 그러면 넓이가 8인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0,0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얘가 더 멀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까 정비례에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y는 ax가 있는 거고 y는 x분의 a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정비례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y축에 가깝다. 그치? 반비례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럼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부터 더 먼 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원점에 대한 설명을 꼭 해야 돼요. y는 ax 정비례는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얘는 어떻다? 지금 보시면 요거랑 요거가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다. 얘랑 얘를 봐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비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써보자. 자,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여기에 그려지니까 제1, 제3, 4분면을 지난다. 그쵸?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니까 제2, 제4,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다 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다 라고 나와야 된다 라는 거네요. 알겠나요? 자,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점근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x축이 있고 반비례를 여러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를 좀 대충 그린다고 요렇게 그리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저기 들어갔어요.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어? 얘가 지금 x값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옮길 때 점점 x값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럼 y값은 무조건 감소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좁아져야 돼. 이게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아니야. 많이 안 돼. 그래. 다르다고 그게. 알겠어? 자, 점근선에 대한 얘기가 뭐였냐면 반비례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비례 그래프는 아무리 계속 이게 뻗어나가도 어떻다? x축과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도 아무리 오래 뻗어나가도 어떻다? 반비례 그래프는 y축과 만날 수 없다. 알겠어? y축과 교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지금 반비례의 관계식이 y는 x분의 a였죠? 이게 지금 분모라고. 분모는 어때야 돼? x분의 a가 지금 무슨 형태야? 분수의 형태야? 분수의 형태라는 건 유리수의 형태야. 그치? 너네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설명이 매끄럽게 나와야 돼. x가 분모야. x분의 a라고 나와 있는 y 자체가 유리수다라는 거야. 유리수는 어때? 분모가 0일 수가 없어. 유리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유리수는 a분의 b예요. 근데 단 a는 0이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설명이야.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그 방정식 설명할 때 y는 a분의 b, 유리수는 a분의 b야. 근데 단 a는 뭐래? a는 0이면 안 돼. 이거 몇 학년 때 나온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우리가 나눗셈을 처음 배울 때 나와요. 네모를
세모로 나눌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나누는 수는 0일 수 없어요 라고 나눗셈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자, 8 나누기 0이 뭔가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게 뭔가 something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어요? 8을 0으로 나누면 자, 결론은 나눗셈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야. 알겠어? 근데 8을 0으로 나누면 뭔가가 나온다 쳐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검산식으로 바꾸면 어떤 식이 나와요? 8은 0 곱하기 something이다 라는 소리잖아.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something이 0개 있으면 8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누기 0은 성립하면 안 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모가 0일 수 없다 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값이 0일 수 없다 라는 거야. 알겠어? 그게 x축과의 교점이 있을 수 없다 라는 내용과 같은 뜻인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최상위 라이트 질문 문제 풀이할 건데요. 자, 질문 103페이지에 5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부자연수 xy는 y는 x를 5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한대요. 그쵸? 자,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 이 a 값은 7을 5로 나누면 여러분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인 게 나오는 거죠. 뭐래요? y는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라는 거니까 7,2가 되는 거야. 선생님 괜찮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뜻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알겠어? 자, 13 나누기 b, 13 나누기 b한다. 그러면 1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b는 3인 거 바로 나오는 거죠. 그쵸?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쉽게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요. 13,3 나올 거예요. 끝인 거네요. 그쵸? 문제 뜻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하란 대로 그대로 해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이게 지금 x, y로 순서쌍을 나타내는 거고 얘에 대한 설명이 y는 얘를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한대. 알겠지? 그대로 읽고 해보면 돼.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여기 107페이지에 22번, 25번인데 자, 넓이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좌표평면에 그림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풀이를 제대로 하면서 푸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풀이 과정 여러분 우겨 쓰세요. 이 안에다가. 알겠어요? 여기다 우겨 쓰세요. 알겠지? 집어넣어. 자, 그러면 봐봐. 3,2, 3,-3, 마이너스 1,2잖아? 머릿속에서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봐. 3,2, 3,-4, 마이너스 1,2니까 자, 대략적으로 이런 3,2 B는 3, 하나, 둘, 셋, 4개 내려가서 여기가 B가 3,-4 됐어? C는 마이너스 1, 2칸 내려가서 여기가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삼각형 ABC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라. 여기서 얘는 이 23번에 비해서 넓이 구하기가 훨씬 더 쉬운 문제야. 왜냐면 직사각형도 필요가 없어. 봐봐. 이렇게 밑변으로 보고 요렇게 높이로 봐주면 끝나요. 밑변으로 보고. 왜냐? 지금 이 보라색 선분 AB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니? X축에 대해서 수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Y축에 대해서 평행이죠. 그쵸? 그러면 길이가 Y좌표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네. 이해돼요? 그러면 높이는 뭐만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
x좌표값만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이 길이는 4인 거지. 그럼 6, 4, 24에 삼각형이니까 절반이라서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넓이는 10이에요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25번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좌표평면을 보고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이쯤이겠네? 이거를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좌표평면 그리고 점을 찍어서 하는 걸 연습을 해봐야 돼.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가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네. C는 2,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가 C가 2, 마이너스 4 C 다음에 D가 2, 4, 2, 4에 여기가 D가 2, 4 사각형 A, B, C, D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얘가 모두 X축의 평행인 거 알고 얘는 모두 Y축에 대해서 평행이다 라는 걸 알고 있네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 뭘로 구해?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값만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세로의 길이 8, 이 길이는 x좌표값 길이만 비교하면 되니까 4. 그러면 넓이 32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네요. 괜찮니? 맞았는데. 자, 28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자, 하란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1,4랑 3,0 1,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에 A 1,4라는 점이 있고 3,0에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마이너스 3,A예요. 마이너스 3,A예요. 그치?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직선을 이 노란색 직선을 우리는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부를 거거든. 자,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해. 빨간 노트에다 정리할 거야. 알겠지? 설명 다 듣고 나서 정리할 거야. x축, y축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5,0을 지나면서 설명 잘 들어보세요. 5,0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x축의 수직인 요거네, 그치? 여러분 이 빨간 선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x는 5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y축의 수직인 또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인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여기에 이 빨간 선 위에는 5,5도 있을 거고요. 5,6도 있을 거고요. 5,5도 있을 거고요. 5,4도 있을 거고요. 5,0.5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 5, 마이너스 1, 5, 얼마, 5, 얼마, 5, 얼마, 5, 얼마, 5, 얼마가 5, 수없이 많은 점들이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뭐라고? 이 빨간 선 위에 모든 x좌표 값들은 어떻다고? 5라고. 그러니까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x는 5예요. 이렇게 부를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여기 파란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점이 수없이 많을 건데 이 직선 위에는 점이 수없이 많을 건데 여기에는 y좌표 값이 모두 다 마이너스 2예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y는 마이너스 2라고. 괜찮아? 자, 그럼 봐봐. C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3,A야. 그러니까 얘는 y좌표 값이 뭔가로 계속 바뀔 건데 무조건 x좌표 값이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움직일 거니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디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맞아? 괜찮아?
그런데 제3사 제3, 4분면 위에 있어달라고 했으니까 대충 마이너스 3, 한 2쯤 있게 해주자. 마이너스 3, A 여기 있게 해주자. 알겠어요? 그러면 얘 A, B, C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 넓이가 몇이길 바래요? 13이길 바라는 거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괜찮나요? 자, 그럼 앞에서도 여러분 여러 번 했죠. 이 문제 풀면서 연습했죠. 좌표평면상에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몇 콤마 찍어놓고 넓이 구하려면 전체 크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서 이쪽, 요쪽 1번, 2번, 3번을 잘라내야 돼. 맞습니까? 자, 그래요. 여기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넓이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이 직사각형, 전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요, 여기 마이너스 3인 거랑 여기 3인 거, x좌표값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 6입니다. 되나요? 괜찮죠? 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로의 길이가 어려워. a 플러스 4로 나오면 그게 틀려요. 자, 이거를 좌표평면 아니고 수직선상에서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a야. 그러면 예원아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그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봐. 4에서 a를 빼요. 빼니까 이 거리는 4-a인 거지. 알겠나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절대값 a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a가 어떤 상태야? a가 음수인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 a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0 빼기 a로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4-a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4-a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세로의 길이가 4-a다라고 표현했고, 그럼 여기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고 여기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세로의 길이 4-a 그대로 가져갈 거고, 가로의 길이는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여기 1까지니까 가로의 길이가 4인 거 나오는 거죠. 맞지? 자, 여기의 길이는 6이지. 가로의 길이 4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y좌표 값이 0인 라인이고 여기는 y좌표 값이 4인 라인이니까 이 길이는 4예요 나올 거고요. 그치?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길이가 요거라는 소리야. 0에서 a까지의 거리. 그치? 근데 여기서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나요? 하연아 문 좀 닫아주세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넓이에서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서 뺄 겁니다. 알겠죠? 자,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6 곱하기 4-a에서 그치? 1번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는 1번의 넓이는 여기가 1번이죠. 1번의 세로의 길이는 4-a. 괜찮니? 2번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몇이에요? 2번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몇이에요? 6이죠. 세로의 길이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a. 그쵸? 자, 3번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몇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4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다 더해서 선생님 항상 요거가 꼭 붙어야겠네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만 했으니까 이거는 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리니까 2분의 1이 꼭 붙어야 되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24-6a에서 다 더한 거에 2분의 1배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라는 거네요. 자, 해보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항상 여러분 괄호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에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동류항 세로로 맞추면서 쓰는 거 연습하라 그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6a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8 할 거고, 그러면 괄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0a 플러스 24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6a 플러스 24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5a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다 라는 거네요. 얘가 삼각형 ABC의 넓이다. 이게 몇이래요? 14. 넓이가 13이래요. 얘는 13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솔직히. 최상위 라이트에 여러분 이 정도 그 단원별로 막 이렇게 특출나게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문제가 섞여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얘는 진짜 별표 한 3개 딱 붙여놓고 틀렸던 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필기는 하지 마시고 영상에 남아있을 테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별표 꼭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요거 다시 빨간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하세요. X축, Y축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7,0이면 우리는 이 직선 자체를 뭐라고 한다? 이 직선이 X는 7인 거다. 알겠죠? 여기에 0,-3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 요 빨간색 선은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차이점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여기에 화살표 X축, 화살표 Y축을 꼭 표시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네 때문에. 필기하시죠. 109페이지에 30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책 펴고 다리 꼬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 109페이지에 30번인데 그래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봐봐. 그래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X축이 뜻하는 게 뭔지 Y축이 뜻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X축이 뜻하는 게 뭐래요? 자, 내용은 지금 모터사이클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일직선으로 달릴 때 오케이? X분 가로축이 뜻하는 게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치? 이게 뜻하는 게 시간인데 시간의 단위가 분인 거야. 그리고 Y축은 단위가 뭐래요? Y축은 내용이 뭐예요? 모터사이클의 속력이야. 여기는 속력인 거고 이 속력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미터 퍼 미닛인 거야. 시간의 단위가 분인 거고 속력은 킬로미터 퍼 미닛인 거야. 집중 안 할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속력이 0인 순간이고 속력이 9인 순간이고 속력이 18인 순간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 일정한 속력으로 한동안. 그치, 속력이 그냥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야. 얘는 멈춰있는 순간이 아니야 지금. 알겠어? 예원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속력을 줄여. 속력을 줄이는 거야.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근데 그렇다고 뒤로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속력이 60일 때랑 속력이 40일 때를 생각을 해봐. 조금 덜 빠르게 가지만 계속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예원아? 자, 그럼 출발한 지 10분까지 모터사이클의 속력은 0일 때랑 18일 때까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네. 1번 맞아요. 오케이?
출발한 지 10분에서 20분까지 10분에서 20분까지 여기에는 쉬고 있지 않아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 18km/min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인 거야. 출발한 지 20분 후에는 달리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야. 달리는 방향을 이렇게 줄어가는 거는 속도가 18m/min에서 속도가 9km/min인 걸로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알겠니? 출발한 후 25분에는 그 이전보다 속력을 더 많이 늦췄어. 그치? 자, 이거랑 생각을 해봐. 속력이 더 많이 늦춰졌나요? 네. 아니에요. 봐봐. 지금 18km/min인 순간에서 9km/min으로 속력이 20분에서 25분, 5분 동안 5분 동안 km/min의 속력을 줄인 건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9km/min에서 0km/min으로 25분인 순간에서 45분인 순간이 40분인 순간이죠. 그쵸? 그러니까 몇 분 동안? 15분 동안 9km/min의 속력을 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더 속력을 줄이는데 천천히 줄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속력을 더 많이 늦추었나요? 아니죠.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 거리는 요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 거리죠. 그쵸? 자, 여기서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 걸 알고 지금 속력이 18km/min인 걸 알고 이동한 시간이 10분인 걸 알죠? 그러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180km가 되는 거네요. 10분 동안 180km를 이동했다가 되는 거네요. 괜찮나요? 10분 동안 180km를 이동했다고? 맞긴 한데 너 우사인 볼트라니? 우사인 볼트의 몇 배는 빠르지? 근데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10분 동안 180km를 이동했잖아. 그럼 1시간에는 얘 6배인데 1080km를 모터사이클 타고 하는 모터사이클도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차 타고 가도 비행기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을 못 가요. 대박이다. 자, 조용히 하세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이킹, 푸름라이드, 드롭타워, 귀신의 집. 신의 집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귀신의 집은 자, 움직일 수가 다시 있어요? X축과 Y축이 뜻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야. 알았어? 놀이기구를 탈 때 시간은 측정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X축이 뜻하는 건 시간인데 이 시간의 단위가 초에어 나온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Y축이 뜻하는 건 그때의 높이야. 얘는 X초 후의 높이를 뜻하는 거네. 그러면 알겠니? 단위는 미터인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0.5초일 때 그때의 높이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0.5초 동안 다시 지면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겠나요? 그런 게 일단 바이킹인 거 알겠죠? 근데 바이킹 그러니까 일정하게 올라가. 아니 근데 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좀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드롭타워 안 쉬고 올라가. 바이크 딱딱딱 다 타타로. 드롭타워는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지고 끝이죠. 그 다시 올라간다. 두 번 해요, 두 번 하나요?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답이 바이킹이 맞아요 지금. 자, 바이킹 봐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0초 놀이기구를 탔어. 0초일 때는 높이가 0이야. 1초일 때 5m 올라간다. 2초일 때 0이다. 그리고 3초일 때 5m 올라간다. 4초일 때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드롭타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봐. 0초일 때 높이가 0이야. 요렇게 가는데 0.5초가 걸린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0.5초 돼서 다시 지면으로 온 거야. 이렇게가 1초야. 알겠어?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갈 거지? 1.5초, 2초야. X축이 뜻하는 건 시간이고 Y축이 뜻하는 게 높이야. 알겠어요? 아니요, 바이킹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선 뭐 1080km를 1시간에 간다는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연아? 드롭 타워는 위에서 한 번에 떨어지는 걸 거고, 후룸라이드는 뭐냐면 물 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고 한 5초 한 10초 동안은 높이가 0인 상태에서 가다가 몇 초 동안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훅 내려올 거야. 알겠습니까? 후룸라이드 아니 귀신의 집은 애초에 높이 변화가 거의 없을 거고 범퍼카는 높이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귀신의 집에 움직이지 드롭 타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0초일 때는 높이가 0인 게 맞겠지만 그리고 한 10초 동안 높이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쵸? 드롭 타워가 아닌 이유는 그것도 있겠네요, 얘들아. 자, 높이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자, 바이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지? 바이킹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서 바이킹이 여기일 때랑 여기까지 움직인다 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가 바이킹의 궤적이 될 거고 여기가 0초 좀 오버를 해서 써볼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최대 높이까지 가는 걸 5단계로 끊어서 볼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만큼 증가했을 때 높이는 되게 조금 증가하죠. 2단계까지도 조금 증가하죠. 3단계까지는 이때 증가하는 폭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바이킹이겠네. 봐봐. 그러면 최고점까지 가는데 얘를 5단계로 끊어볼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볼게. 그러면 이때의 높이 증가 요만큼, 이때까지는 증가가 이만큼, 또 3단계까지 여기까지 높이 증가가 이만큼, 4단계까지 높이 증가가 이만큼, 마지막 5단계까지 높이 증가가 이만큼. 알겠어요? 높이 증가량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이킹이 확실한 거네. 그치. 자, 드롭 타워를 생각을 해봐. 0초에는 당연히 딱 0일 거고 이 올라가는데 10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일 거냐면요, 0일 때 0이고 10초일 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대 높이로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서 1초 만에 쿵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드롭 타워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물을 넣을 때 x에 대한 물의 높이 y 사이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다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x축이 뜻하는 거 뭐예요? 시간 x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 물통에 들어있는 y 높이, 물의 높이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1분이 지났을 때는 한 요 정도 올릴 수 있을 거고 2분이 지났을 때는 요만큼일 거고 3분, 그러니까 물의 증가량이 점점점 줄어야 돼요. 맞아요? 1, 2, 3, 4라고 해봐. 이때는 높이가 여기, 이때는 높이가 여기, 이때는 높이가 여기. 증가하는 양이 점점 더 준다고.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래서 알겠나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폭이 점점 더 커지겠지. 점점 더 커지겠지. 왜냐면 위통이 좁으니까 똑같은 만큼 물을 채워낸다고 했을 때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점점 더 커진다고, 폭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인 거죠. 오케이? 자, 얘는 똑같은 양의 물을 채워 넣었을 때 증가하는 높이가 똑같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맞죠? 맞는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물이 증가하는 양은,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증가하는 양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높이는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건가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랑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네. 4번이 틀렸다라고 4번이 나올 거고, 얘는 점점 더 빠르게 했다가 점점 더 높이가 느리게 증가할 거예요 로 나와야 되는 내용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 풀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X축 시간, 그때 물통 안에 있는 물의 높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113페이지에 6번으로 보겠습니다. Y는 X에 정비례한대요. 자, Y가 X에 정비례한다라는 건 Y는 AX 관계식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X가 3일 때 Y가 M이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비례 그래프일 때 이 정비례 그래프가 3,M을 지난다 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 관계식에서 3,M을 X 대신에 3, Y 대신에 M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또 X가 N일 때 Y가 6이다 라는 건 N,6을 지난다 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X 대신에 N 그리고 Y 대신에 6이다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요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M은 3A가 나오는 거네요. 맞니?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6은 NA예요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M 곱하기 N이네. 그러면 M과 N을 모양을 만들면 되겠네. 여기에서 M은 3A인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N은 모양이 어떻게 구해져? A분의 6인 거 나와요? N은 A분의 6인 거 나와요? 그러면 M 곱하기 N은 어떻게 돼요? 3A 곱하기 A분의 6이니까 AA 약분 답은 18이에요 만들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 정비례에서 요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정비례 Y는 AX 그래프가 얘를 지난대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 Y는 AX가 3,5를 지난대 마이너스 6,B를 지난대. 그러면 X 대신에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5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5는 A 곱하기 3이니까 류준호 A는 몇이야? 3분의 5입니다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Y는 AX가 더 이상 Y는 AX가 아니고 Y는 3분의 5X인 거지. 됐니? 이 상태에서도 X는 마이너스 6 그리고 Y는 B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해야 돼. 그치? 그럼 대입하는 거야. B는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0이다가 B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3분의 5,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 나누기 B 뭐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20번 볼게요.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결국에 얘는 문제 다 읽고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20%의 소금물 Xg이래. 자, X의 1%는 100분의 1X네. 맞아? 2%는 100분의 2X가 될 거고
20%는 100분의 20x. 맞아요? x의 1%가 소금이다라는 건 100분의 1x가 소금이다라는 거야. x의 20%가 소금이다라는 건 100분의 20x가 소금인 거야. 그러니까 관계식이 y는 100분의 20x, y는 5분의 1x. 얘는 무슨 관계식이야? 정비례요. 정비례 관계식인 거 보이세요? 이거 y는 ax의 형태인 거 보이세요? 단지 a가 분수인 형태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 1번은 500쪽의 책을 매일 30쪽씩 읽어 x일 동안 읽어. 그러면 y쪽이 남는데, 자 얘는 x, y 이렇게 해봐. x가 1일 동안 읽었어. 그럼 남은 게 1일에 30쪽이 있는다며. 남는 쪽은 몇 쪽이야? 470이죠. 그쵸? x가 이틀이 지났어. 그러면 얼만큼을 읽어? 얼만큼을 읽어? 60쪽. 60쪽을 읽어서 440쪽이 남는 y의 값이 되겠네. 맞습니까? 3이면 그러면 90쪽을 읽었으니까 얘는 410쪽이 남아. 그치? 자, 정비례 관계례에 대해서 정비례는 y는 ax예요 하면서 내가 뭘 말해야 된다 그랬어?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가 되는 거야. x 값이 3배가 되면 y 값도 3배가 될 거야. 반비례에서는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는 그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x 값이 2배가 됐어. 정비례를 내면 그러면 이때는 940이어야 하고, 반비례일 내면 얘는 235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도 아니고 반비례 관계도 아닌 거야. 알겠어요? 이건 2학년 1학기 배우면서 뭘로 배울까? 나윤, 얘는 2학년 1학기 배우면서 어떤 x와 y의 관계식 지금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나요? y는 마이너스 30x 플러스 530이에요. 이렇게 x의 y의 x, y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요만큼만 있을 때는 1차 함수인 것 같지만 플러스 530이 끼기 때문에 1차 함수도 아니까, 이것만 있을 때는 정비례인 것 같지만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직선 그래프인 건 맞긴 하지만, 자 나중 얘기고요. 2번은 그래서 뭐다?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거다. 알겠니?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2배, x 값이 2배가 됐을 때 y 값이 2배가 되는 게 맞았으면 이거는 정비례인 거죠. 그 혹은 x 값이 3배가 됐을 때 y 값이 3분의 1이 됐으면 얘는 반비례인 거죠. 근데 둘 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쵸? 자, 시속 4km로 x 시간 동안 간 거리는 ykm다.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자,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게 지금 속력이 4km/h다. x 시간 동안 이동한 시간이 x다. 거리는 y다. 그럼 y는 4x다. 되는 거 맞아요? 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y는 4x. 그럼 얘는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반비례 아니야. 그치? 한 달에 4,000원씩 x년 동안 저축한 금액. 자, 그러면 한 달에 4,000원이거든요. 그럼 1년에 얼마? 48,000원 되는 거 맞습니까? 12배 해야 되는 거잖아? 1년에 48,000원, 2년에는 48000 곱하기 2인 거, 3년에는 3년 후에는 4800 곱하기 3인 거 맞아? 그럼 x년 동안 저축한 금액은 어떻게 돼요? 48,000x가 저축한 금액 y다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y는 ax의 형태니까 얘는 정비례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정비례라서 패스. 자, 5번 문제 읽어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36장을 가지고 가로 x장, 세로 y장을 맞추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네요. 가로 한 장, 세로 36장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로 2장, 세로 18장의 총 36장을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가로 3장에 세로 12장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고, 4장, 9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고, 6장, 6장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36장의 타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렇죠? 이게 x 곱하기 y가 36인 반비례 관계가 되겠다. 알겠나요? 문제 읽으면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21번, 22번, 23번 볼 텐데 얘네들은 여러분 질문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21, 22는. 봐봐. 가나 조건을 두 가지 가나 조건을 만족하래. 가 읽자마자 뭐인 거 알아야 돼? 반비례인 거 알아야 돼. x 값이 2배가 될 때 그때 y 값은 2분의 1배가 된대잖아. x 값이 3배가 될 때 y 값은 3분의 1배가 된대잖아. 반비례 관계인 걸 확인을 해야 돼. 그치? 반비례는 y는 x분의 a다. 하지만 나는 이거보다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하다라는 설명이 좀 더 편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게 항상 일정하게 x 곱하기 y가 몇으로? 마이너스 15로 일정하게. 알겠나요? 자, 그 상황에서 x가 27이래. y는 마이너스 x분의 15인 상황에서 이때 x 값이 27이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7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3으로 약분하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5예요. y 값이 끝인 거예요. 이걸로. 알겠어요? 질문한 사람 누구죠 이거? 이해 잘 됐어요? 네. 자, 22번 봐봐. 반비례 안 돼. 반비례 한다라고 그냥 나와 있어. 그러면 x 곱하기 y가 뭔가로 일정해야 돼. 몇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a랑 마이너스 1 곱하기 b랑 3분의 1 곱하기 c랑 얘 곱하면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9 하면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12로 일정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a는 몇이겠어? 그냥 6이겠죠? 마이너스 12, 그치? 그럼 b는 몇이겠어요, 도연아? 얘 그냥 12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6이겠죠. 3분의 1 곱하기 c가 마이너스 12여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6인 거 바로 나오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구하는 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24번부터 볼게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얘와 얘를 지난데 y는 x분의 a.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맞아요? 반비례 관계는 어떻다고? x좌표 값하고 y좌표 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21 곱하기 p가 a로 일정한 게 반비례 관계. 맞아? 여기서는 q 곱하기 5분의 3이 다시 한번 a로 일정한 관계.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a래. 근데 얘도 a래. 마이너스 21p와 5분의 3q가 같대. 문제에서 구하라는 p분의 q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5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양변을 p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해봐. 그러면 좌변에서 첫 번째에서 여기에서는 p가 약분돼서 1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이제? 마이너스 21은 5분의 3 곱하기 p분의 q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괜찮니?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그냥 p분의 q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양변에 5분의 3을 나눠요. 여기에 3분의 5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 우변에 p분의 q만 남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35예요.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23번은 여러분 톱니바퀴 문제인데 톱니바퀴 문제는 여러분 이거가 살짝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첫 단계가 이해고요. 이해가 됐으면 다음부터 이 똑같은 원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또 그 단계를 걸쳐가는 게 아니고 이해를 했잖아? 그 다음에는 살짝의 암기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뭐냐? 바퀴수랑 그러니까 바퀴수란다. 뭔 소리야? 톱니수와 그 바퀴에 있는 톱니수와 그 바퀴의 회전수는 반비례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톱니수가 12개인 톱니바퀴 A, 여기 톱니바퀴 A가 있어요. 얘는 톱니가 12개가 달려있어.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톱니 한 바퀴 굴르면 12만큼 가는 거야.
맞아? 얘는 톱니수가 12톱니예요. 오케이? 매초 6번 회전한다는 건 얘는 그러면 매초 얼만큼 간다라는 거예요? 12, 12, 12, 12, 12, 12만큼. 그러면 얘는 1초에 72만큼 가는 바퀴 A인 거예요. 맞니? 얘랑 맞물려 도는 바퀴 B야. 오케이? 얘를 그래서 나는 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맞물리는 그림을 그려서 하면 좀 힘든 것 같고, 대신에 바퀴를 그냥 굴릴 거야. 알겠어? 바퀴를 굴리는데 A는 요 벽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굴릴 거고, B는 이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벽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굴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톱니바퀴가 12개가 있는데 1초에 6번만큼 회전한다라는 게 바퀴 A의 설명이었거든? 그치? 그럼 1초에 12, 12, 12, 12, 12, 12만큼 가서 여기에 12, 24, 36, 48, 60, 72만큼 여기에 1초 만에 72만큼 올 거야.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도는 톱니수가 X인 톱니바퀴는 Y번 회전한대. 1초 동안. 여기에 B가 이렇게 있는 데는 얘는 X개의 톱니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 X만큼 올 거고, 여기에 2X만큼 올 거고, 3X만큼 올 거고, 4X만큼 올 거고, 그래서 여기에 X초 동안 Y번, 무슨 X 톱니바퀴씩 1초에 Y번 회전한다 로 오는 건 거네. 그게 맞물려 있는 거네.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아 있는 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야. 힘든가요? 이렇게 생각해봐. 톱니바퀴가 그럼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톱니바퀴가 8톱니라고 해봐. 알겠어? 이게 1초 동안 얘가 72만큼 갔잖아. 그러면 8톱니 있는 게 몇 바퀴 굴러야 72만큼 올 수 있어? 9바퀴만큼 굴러야 72톱니만큼 올 수 있겠지. 그쵸? 8개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더워라. 얘가 8, 그 다음에 16, 24, 그 다음에 32만큼 오고, 40만큼 오고, 그 다음에 48 오고, 56만큼 오고, 그 다음에 64만큼 오고, 72만큼 올 거야.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퀴만큼 회전했을 때 72만큼을 오게 될 거야. 그쵸? 근데 이 B 톱니바퀴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쉬울걸? 이 B 톱니바퀴가 왕커 톱니바퀴가 36개 달려있어. 이거 몇 바퀴 굴르면 두 바퀴만 굴르면 된다고. 36개 톱니바퀴일 때 두 바퀴만 굴르면 이게 72만큼 올 수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톱니바퀴가 X개일 때 Y번만큼 회전해서 72만큼 와야 되는 반비례 관계인 거라고. X 곱하기 Y는 72예요. Y는 X분의 72예요. 만들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32번 보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지금 이거 보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 딱 알아야 돼. 그치? 이게 4,2분의 5를 지난대. 반비례 관계에서는 4와 2분의 5를 곱한, 뭔 소리야.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 무조건 나와야 돼. 여기 위에 얘가 P고 얘가 Q라고 해봐. 그럼 이 점은 P고 P, Q가 되겠네? P 곱하기 Q가 무조건 10인 게 반비례 그래프야. 맞아? 여기에 R, S가 있어. 이게 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으려면 R 곱하기 S가 무조건 10이어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M, N 중에서 N이 모두 정수인 거 찾아달래. 그럼 곱해서 10이 되는 정수의
약수 10의 약수 순서쌍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1, 10, 2, 5, 5, 2, 11 그래서 4개 다 와주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반비례 그래프는 요렇게랑 원래 이렇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x가 0보다 크다니까 우리는 x가 0보다 큰 이쪽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치? 1사분면만 생각하는 거니까 x좌표 값도 y좌표 값도 양수인 것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원래 y는 x분의 10을 만족하는 원래는 정수 순서쌍을 찾아달라고 하면 8개가 맞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까지 8개가 맞는데 우리는 지금 뭐 찾아달라 그랬어? 양수인 부분만, 그러니까 얘만 찾아달라 라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었어요. 자, 35번 봅시다. 이거 봐봐. 이거 보는 순간 그냥 나는 이게 y는 x분의 10인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왜냐? 2,5를 지나고 있거든. 알겠어? 반비례는 y는 x분의 10인 거 맞는데 무조건 x좌표 값과 y좌표 값을 곱했을 때 10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k와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게 10이 나오게 해주세요니까 k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곱해지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k입니다가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누구 질문이죠? 35번? 이해됐어요? 반비례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음수 쪽에서도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가 모두 다 같은 게 반비례 관계인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P와 Q는 X좌표가 6이고 마이너스래요. 이 P는 6, 그러면 6, 몇이겠어? Y좌표 값이 뭐겠어? 2. 왜지? 그건 너네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닌가? 6, 뭐래요? 6,6분의 a인 거죠. 요 y는 x분의 a 상태에서 x 값이 6일 때 그러면 6,6분의 a 나오는 거 맞아요? 괜찮니? 네. 요 q라는 점은 그러면 마이너스 2,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2분의 a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랬을 때 뭐래? P와 Q는 X좌표가 6이고 마이너스 2고 Y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 얘랑 얘 더해주면 6분의 A랑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면 그게 마이너스 6이래.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곱하기 6 해주면 끝나는 거야. A 빼기 3A는 마이너스 36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36이니까 A는 18 나와주면 끝인 거죠. 알겠니?